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과거로 돌아가서 풀어보면서 또 현재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좀 가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본부장님 뭐죠? 우리가 아파트 원래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맞아요. 한 적 있어요. 예,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에 대한 역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빌라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 수많은 주택의 형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그렇죠. 차지하는 게 빌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 형식, 빌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이게 뭐 역사라고 할 게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주제 들었을 때 이게 역사로 이렇게 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있어요? 네, 그것도 세대로,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뉠 수 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네.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의도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에 빌라가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빌라 가격이 오릅니다. 항상 반복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역사도 하셨고 또 이번에 아파트가 좀 많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빌라의 시대도 또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 화면을 보시면 1세대 빌라 있네요. 네, 1세대 빌라입니다. 아니, 전 세대 하면은 일단 요즘은 하도 네. 걸그룹도 네네네. 1세대, 2세대, 3세대, 막 4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빌라 1세대 이런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날립니다. 아, 1세대 빌라는 네. 80년도네요? 네, 80년도에 보통 지어진 건물이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해서 빨간 벽돌들은 대부분 80년도에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빌라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도 발달돼서 노후도도 뭐 지도상으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쵸.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후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은 봐야 되는데 일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아, 빨간 벽돌이면은 최소 40년은 됐구나. 아. 30년 이상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최근에 네. 진짜 최신 빌라다. 네. 근데 빨간 벽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그렇게 지어요? 안 짓죠. 어. 예. 왜냐면은 오히려 더 좋은 자재들이라 조금 더 세련되게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예. 빨간 벽돌은 최근에는 아마 짓더라도 아예 나만의 단독주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맘대로.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럴 수 요새는 있지만, 예, 또 중심지나 또 그러니까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로 이제 최대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관점에서는 빨간 벽돌은 쉽지 않죠. 네. 근데 요 사진에 나온 요 빌라 이제 사진이 있는데 네. 너무 친근해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많이 본, 그쵸?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거의 그쵸. 그 당시에. 네. 근데 사실 1세대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요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편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그나마 이제 저는 아파트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예전 것들과 섞여 있어서 그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 다음 넘어가 볼까요? 2세대 빌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드라이비트라고 있죠. 또 많이 요새 뉴스에도 나와요. 아,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여기 좀 써 있지만 네. 뭐 외부에 접착제 발라서 단열재 붙이고 그 위에 마감재 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화재에 좀 많이 취약해요. 화재. 예,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좀 저렴하고 이제 가격 대비해서 그 가성비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는 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황토색이나 회색 외장재를 많이 쓴다고 해요. 아. 예, 이게 보통 이제 90년대 지어진 것들이 2세대 빌라입니다.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여전히 없거나 협소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주차장법이란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2세대다. 그러니까 빨간 벽돌에서 살짝 색깔이 연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황토색, 네네네. 뭐 회색 요쯤으로 갔다. 네네. 색깔로만 약간 단순하게 따지자면.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요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 네, 위험해요 사실은. 화재 위험으로 네. 뉴스에 좀 많이 등장하는 맞아요. 그쵸? 네. 드라이비트라는 네. 게 여기서 나오고 3세대는 뭡니까?
자,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거의 다죠.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이고 필로티 구조, 쉽게 말해서 1층은 주차장. 네, 그리고 2층부터가 1층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만들어진 빌라들입니다. 근데 이 필로티를 제 옛날 기억에 처음 봤을 때 네.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하 이제 그죠, 1층은 보통은 주차장이니까 보통 약간 반지하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그리고 기둥 몇 개로 네. 뭔가 이 건물을 다 버텨낸다고 이런 예전 어릴 때 좀 기억에 네. 신기한 구조다. 저도 지금도 신기해요. 왜냐면 건설 자체는 모르니까 저도.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익숙해져서 신기하진 않지만 네. 처음 봤을 땐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3세대 빌라가 이 필로티 구조군요. 네, 이게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이제 불편한 게 이제 거의 사라져서 이제 아파트 직전 단계?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2000년대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당시에 이제 3세대 빌라 이제 단점이 아쉬운 거는 2층 세대는 이제 아무래도 겨울은 이제 바닥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가장 난방비가 같이 이제 붙어 있으면 좋은데, 네. 맨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대부분의 빌라들이 이제 요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 필로티 구조는 2000년대 이후구나라고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1세대 빌라, 네. 앞서 살펴본 2세대 빌라에 네. 비해서 네. 이 3세대 빌라에 보완된 장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점. 2세대에 비해서 1, 2세대에 일단은 이제 비해서. 내부 외장재나 이런 마감재들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자체가 생긴 거예요. 쉽게 1층에. 말해서. 예, 생겨났고 주차장 법도 적용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1층과 그 반지하가 없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대폭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모든 세대가. 그게 이제 장점이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3세대가 이제 필로티였고 네. 그럼 4세대까지는 거예요? 5세대까지 있나요? 4세대. 4세대까지 있습니다. 4세대가 이제 네. 세대로는 마지막 빌라인데 이게 그럼 최근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015년 넘어가야 되지 않나. 거의 2020년 다 돼서부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그 전까지도 이제 계속 변화돼 왔긴 했지만 이제 아파트에 준하는 것들이 2020년도 이상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아파트와 다름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내부에 들어가도 그렇고 네. 겉에서 봐도 그냥 맞아요. 아파트라고 겉뿐만이 해도. 아니고 완전히 아파트 구조예요. 네, 아파트 구조고 옵션도 전부 다 풀옵션 플러스 이제 아파트와 비슷한 주변에 이제 편의 시설만 없을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신축들을 많이 선호하고 신축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아파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보다도 저렴하고 저렴한 대신 조금 더 작겠지만 더 입지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도 물론 3세대도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제 4세대는 거의 다 엘리베이터 필수거든요. 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전용 면적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왜냐하면 공용으로 쓰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편의시설이 추가가 됐으니까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맞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공용 면적은 느는 대신 전용 면적은 줄 수 있다는 단점은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편의시설상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세대는 아파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본 기억은 없는데 요즘은 집 소개해주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신축 같은 거 영상을 통해서 보면 네. 내부가 뭐 워낙 좋은 빌라들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우리 또 내부뿐만이 아니고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것도 이제 의무화가 됐거든요. 사실 빌라도. 그렇기 때문에 최신 지어진 거 2020년 이상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정말 괜찮고 아파트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4세대 빌라는 3세대 필로티 구조에다가 네. 의무적으로 거의 뭐 필수적으로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들어가 네. 있고 모든 굉장히, 편의시설이 아파트화 된 거죠. 내부도 네. 상당히 거의 아파트라고 해도 맞아요. 뭐 풀옵션, 무방하고. 풀 옵션이라고 하죠, 요새는. 네. 그렇게 돼 그렇죠. 있다. 네. 그 4세대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물론 살기 편한 건 이제 뒷세대로 올수록 당연히 그렇죠, 살기는 사실은. 편한 거고 네. 가장 최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빌라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발 가능성?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팁을 드리자면요. 네.
그 낡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낡을수록. 예, 낡은 거는 어떤 걸 보냐면요. 네. 뭐 저희 개인 의견도 약간 포함을 한 게 있지만 사업 시행 인가 이상 된 것들, 무슨 얘기죠? 재개발을 하면서 한창 진행된 곳들, 아.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보통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 4년 내로 착공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어차피 쓰러져가고 고장날 거 많고 막 고쳐야 될 게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잘못 사게 되면 그쵸.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빨리 오히려 몇 년 안에 그러니까 투자금도 많고 빨리 되길 원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상 받은 지역에 오래된 걸 사셔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통 추진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는 국가에서 뭐 빨리빨리 진행된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되게 오래 걸려요. 10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신축으로 들어가되 투자금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남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선정해 놓고 10년씩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도 계속 받아야 될 거고 고장도 없어야 될 거고 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소액 투자를 사람들이 신축을 많이 찾는 이유가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해놓으면은 걱정될 게 없어요. 고장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자기에 맞춰서 네.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항상. 네. 참고 사항입니다. 워낙 개발 종류도 많아졌잖아요. 이름이 네.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그쵸.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아까 뭐 상담으로도 역세권 도와드렸던 개발도 그러니까 있고. 모아타운, 뭐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또 발로 뛰시면서 알아보실 텐데 팁을 몇 개 주셨고 네. 직접 가서 얼마나 낡았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요. 또 근데 뭘 이제- 확인해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죄송한데 임장을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본인이 봐서 본인이 판단 낼 수 있는 본인이 전문가가 됐죠. 음.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자체적으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임장보다도 저는 인터넷상으로 다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판단을 내리거나 할 수 더 수월한데 임장은 참고사항 내가 정말 한번 봐야겠다 하시면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추천을 저는 드리질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예, 지금은 노후도도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은 내가 꼭 눈으로 봐야 됐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이제 참고사항 아니면 이제 흐름 네. 내가 공부를 하거나 당장 할 건 아닌데 지금 어느 분위기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찬성하지만 임장 자체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정보 파악하고 그게 맞나 틀리나 확실히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임장을 신뢰는 하지 말고 참고사항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분위기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임장을 그렇다고 가지 않아도 된다. 간과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네. 그 밖에도 철저하게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빌라 얘기해봤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니면서 이거 몇 세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저도 보면서 세대가 있었는지까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네. 자, 빌라에 대한 이야기 또 개발에 대한 팁까지 전해드렸고요. 부동산 타임머신이었습니다.